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섭 주무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될 주제는 워라밸 8방미인 띵크와이즈, 생활 속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의 작업 환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띵크와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애플 기기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에 어, 아이패드를 요즘엔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플렉스리라는 노트와 노타빌리티 같은 앱으로는 강의, 그리고 동영상 편집은 루마푸전, 그리고 독서 활동을 등을 하고 있고요. 자료 관리나 일상 관리는 에버노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계획이나 중심에는 항상 띵크와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띵크와이즈로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새로운 PC 환경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띵크와이즈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구, 폴더 구조 생성이라는 메뉴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폴더 구조 생성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맵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새로 가공을 해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주 가는 폴더에 대한 색상을 바꾸다든지 해서 저 스스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눌렀을 때는 어, 바로 그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서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것으로 매번 폴더 아래로 찾아가는 그 수고스러움을 훨씬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도 이 맵을 대략 주고 이러한 파일 폴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주 가는 폴더는 이런 폴더다 이렇게 해서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자주 하는 작성 자료라든지 일반 서무 업무 그리고 뭐 어떤 국정감사 등의 자료는 색깔로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그 국가의 건설을 주도하는 그 정부 기관으로서 가끔씩 현장 점검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왔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러한 특별 점검이 불시의 현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것들이 공사 공기를 맞추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검자들이 그날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이러한 매핑을 그 용산, 오송에서 용산까지 가는 40분의 기차에서 했고요. 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각자의 역할을 알려줘서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선 국도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 운전자가 도로 안전 시설에 대한 걸 이렇게 때려받고 즉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보험사들은 운전자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어느 정도 하고 국가를 상대로 도로 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사에게 피해가 가중됐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판사님 앞에서 이 직접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소송건에 대해서 어필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상황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갑니다. 어필해야 될 상황들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아, 예를 들어 매일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도로 구조물의 파손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월등한 도로 안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재판장에서 피고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될 말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여기엔 따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 부부싸움의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부싸움하는 걸 녹취를 언젠가나 떠서 띵커이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잖아. 그러면 와이프는 도와준다고? 이 집안일이 내 일이니? 그렇게 물어보고요. 나도 회사에서 하루 내내 시달린다고. 나는 쉬는 날도 항상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지만 계속 길어지면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더 긴 게 있지만 뭐 일학적으로 뭐 피해야 될 말들 또는 뭐 저 결론 내린 얘기를 보는 게 재우는 것만 아니다든지 네, 또 싸움이 발생하면 얼른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띵크와이즈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회식 문화가 많이 줄어져 있는데요. 작년 같은 이 송년 회식 때였다 썼던 겁니다. 테마, 지각은 죽음이다. 네, 장소는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설명을 했고요. 저희 과가 지금 이전에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조직인데요.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핑을 해서 누구는 이 차를 타고 이런 분들은 또 제 차를 타고 또 누구는 이분을 타고 출장자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터미널에서 픽업해서 이분이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이 23분의 직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누가 어떤 롤에 있어야 되는지를 어, 일관되게 이렇게 자료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는 네,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장관상을 몇 차례 수상을 했고요. 물론 이 회식을 잘했다고 이런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띵커이즈 사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3년 전에 이사를 했었는데요. 이사 준비하는 거 있어서 저는 이런 각 시기별로 이사 한 달 전, 이사 한 주 전, 또 전날과 제일 중요한 당일날, 그리고 이사 후에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전날에는 공과금을 정산한다든지 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는다든지 또 이사 당일에는 동사무소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짐 정리할 때가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띵카이저를 통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박스를 한 20개 정도를 사고 박스에 넘버링을 해서 그 박스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물품을 적습니다. 의류, 뭐 옷, 뭐 가지 등을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찾아보면 어떤 물품이 뭐 몇 번 박스에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이사한 지 3년이 지나도 그 물건 거기에 있겠거니 하면서 찾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정을 세부적으로 겐트 차트를 짜서 언제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일정을 세분화 시켰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차량을 구입하고 육아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선물했던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차량 같은 고가의 물품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했던 대전에서 만났던 딜러분들은 3,400만 원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딜러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싼 딜러를 찾아오면 자기가 그 20만 원을 더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어떤 딜러 한 분을 컨택을 해서 가격이 뭐 3,300만 원으로 한 80만 원 정도 더 싸다. 그리고 증빙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전 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80만 원에 2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산 경험이 있습니다. 띵카이를 통해서 육아에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는 이제 예방 접종이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BCG는 생후 언제 하는지, 또 뭐 2차 폐교규는 언제 맞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일정표에도 구글 기반의 일정표가 되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분유를 띄어서 이유식, 그 다음에 식판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판식에 대한 메뉴를 제가 직접 한번 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한테 제공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종종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이런 것들도 항상 이 여행에 대한 준비물들을 어, 에버노트라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넣어놓고 각 뭐 필수 준비물 또는 어떤 가방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미리 매핑을 해서 이건 계속 재탕 삼탕해서 돌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배운 것들, 예를 들어 홍콩의 도로 보면은 층별로 다양한 식재를 해서 좀 보기 좋았고요. 홍콩의 젊은이들은 뭐 두 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물가가 높은 곳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홍콩의 젊은이들을 보고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인이 카센터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축하 화분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띵크와이즈에 있는 아이디 개법인 강제 연결법을 통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강제 연결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징검다리 단어 이거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징검다리에서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상어들, 주제어 상상어들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개업 축하 화분을 만드는 과제고요. 그 연상어로 기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차에서 생각되는 상상어들, 저는 기차 하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좀 비싸요. 그리고 빠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던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차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두 번째,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건 축개업 대전 초특급 프리미엄 카센터.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선정됐는데요. 빠르고 많은 이용에서는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1일 1000명 손님 30년만 오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해서 화분을 이렇게 문구를 선물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고 이제 어떤 좀 빠른 분들은 내년 계획도 수립을 하실 텐데요. 저도 이 띵크와이즈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2020년 새 계획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과 체크로 된 부분은 제가 올해 완료를 한 거고요. 이 빨간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어, 대충 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달성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3달 안에 업무를 장악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승진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건강이 좀 약해져서 매주 좀 운동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제 사회 유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도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10주년인데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이벤트를 남자만 해야 될까요? 이건 큰 사회적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띵크와이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텍스트 기반의 것들은 계획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봤던 이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는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쓴 얘기가 나와요.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쌓은 이유는 경주 시내에서 어디에든 있든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은 보였다고 합니다. 신라가 나아갈 비전, 삼국통일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9개 나라를 복속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비전을서 눈을 떼지 않았던 거죠. 저는 띵커이를 통해서 이런 구체화된 목표가나 계획이 생기면 이런 PPT를 통해서 구글 기반의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화된 그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이어리 첫장 또는 컴퓨터 바탕화면 그리고 핸드폰과 애플워치의 바탕화면으로 보면서 매일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옆에 있는 액자에다가도 걸어서 항상 그 해 수립했던 목표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세 가지가 있으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하는 습관이고, 두 번째는 코딩하는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띵크와이즈 실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띵크와이즈를 잘 쓰는 실력이라고요. 시간이 한 20년 지나서 제 아이가 띵크와이즈를 쓰게 될 쯤 띵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쓰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